예, 테마 56입니다. 비교행정론의 연장이죠, 이제. 원래 발전행정론은 비교행정론의 이제 한 분파로 등장했어요. 근데 잘 보니까 비교행정론은 환경의 일방적 영향만 받았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행정, 특히 행정 내에 경제 엘리트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해가지고, 일단 행정을 먼저 발전시키고, 이걸 통해서 국가를 막 발전시키는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개도국이야. 그치. 이러다 보니까 비교행정론의 분파에서 하나 떼어져 나와가지고 발전행정론이 만들어져요. 그치? 어쨌든 이 발전행정론은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개발도상국을 국가를 발전시켜야 될 텐데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발전시키지 못하고 행정을 먼저 발전시켜요. 행정 주도로 또 행정 내에서도 주로 경제 부처 주도로 이 행정을 발전을 통해서 이 경제부처가 국가 발전의 추진력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치? 얘는 그래 과학이론이 아니라 보다 처방이론이에요. 처방이론이었고 비교행정학의 분과로 출발했지만 6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가 61년도인가요? 그 이후에 확산이 되었다가 역시 오일 쇼크 계기로 쇠퇴합니다. 자, 얘가 등장한 이유는 뭐였죠? 원래 비교행정의 분파였지만 비교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 이론이었고 그 당시에 후진국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에 비관적이었어요. 그치? 특히 처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비관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가 주도하고 행정부 내 소수 엘리트가 주도해가지고 경제를 키웠단 말입니다. 그게 성공을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이제 독자적 학파로 등장했던 거죠. 어쨌든 이 친구는 과학이론이 아니라 처방성을 강조했고 그 처방이라는 게 주로 근대화, 산업화, 경제 발전이에요. 또 누가 주도했죠? 행정이 주도해요. 소수 엘리트가 주도해. 국가가 주도해요. 그래, 개방 체제에 맞춰 내부에 머물지 않은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꿀 거니 환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개방 체제가 맞지만 단순하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이론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로서 행정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처방했던 건 근대화, 산업화, 경제 성장이었고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수 엘리트가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아니라 국가 중심이었고 모든 걸 골고루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주로 수출 사업들, 그지? 뭘까 그 소비재가 아니라 수출재 주도로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산업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제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큰 것들 이런 위주 사업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또 모든 지역을 다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 중심의 경제단지를 조성해서 발전했죠. 중화공업, 중공업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주도하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어요. 어떤 특정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이 특정 부서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행정을 발전시키고 이걸 통해서 경제도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60년대 주로 뭐였다면 복지국가였다면은 우리나라는 60년대 복지국가가 아니라 발전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 보다시피 국가가 주도했고 소수 엘리트가 주도했고 우리는 어떤 쿠데타 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에 개발 독재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시장도 없었고 그다음에 정치도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관료가 우위가 돼가지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행정우위 이론론인데 행정우위라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인 정치보다 행정이 더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행정우위 이론론이겠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비민주적이에요. 또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그 가치는 당연히 경영관 달랐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형평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이 효과성에 중점을 뒀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론들이 국가 중심으로 발전했고 이게 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과학성이 미흡했고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겨우 한 발전이 근대화 산업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 개념이 모호하다. 또 서구 중심의 편견에 불과하다. 경제가 발전했다고 그 나라가 발전한 건 아닌데 무조건 경제 발전을 그 나라의 선진국의 어떤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발전 개념도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편견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투입 기능 영시 보다시피 비민주적이야.
국민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일방적 행정이 처분을 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개발 독재다. 또 온리 경제만. 그리고 특정 지역 중심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또는 중공업 위주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뭐 산업이라든지 민주화 같은 것들은 성장 못했죠. 일명 불균형 성장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어쨌든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과학이론이었고 하나는 처방이론이었고 선진국, 후진국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이론의 구축이 목적이었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목적이었고 보다시피 균형이론이야 체제이론이니까 행정이 주도하는 불균형이론이었고요. 환경이 더 중요했던 종속변수 행정이었고요. 오히려 행정이 환경을 바꿨던 독립변수 행정이다. 그 다음에 얘는 후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단계 변한다고 해서 전위적 변화라고 그랬고요. 얘는 그게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죠. 이 두 가지를 이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국가예요. 발전 국가. 이게 이제 개발 독재였고 80년대 민주화란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선진국은 복지병이 정부 실패지만 우리는 민주화 또는 개발 독재 이런 것들이 정부 실패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전 행정론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흐름은 있습니다. 비교 행정론 다음에 발전 행정론이 있다는 것, 흐름은 잡아 두셔야 됩니다.